조선의 소리입니다. 원래는 판소리를 준비했었거든요. 둥딱 둥딱 조선의 소리 어허이 뭐 이런 걸 생각했는데 저작권이 걱정돼서 노 카피라이트 뮤직을 유튜브에 검색해갖고 그 중에서 그냥 괜찮은 걸로 뽑았어요. 내가 좀 할까 그냥? 조선의 소리. 뭐 비극이잖아. 구성진데. 하여튼 아니 조선 호텔 광고 음악 없어? 그런 거 있나? 아니 그게 그 신고 당한단 말이야. 음악.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영상으로 보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그때 보셨던 두 개의 영상에서 저희가 진행했던 그 코너입니다. 그 조선일보의 사설을 통해서 사설이 보통 그 신문의 어떤 대체적인 의견, 생각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해석해보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김원중 국장님, 예. 어떤 사설을 가져오셨나요? 예, 뭐 조선일보고요. 당연히 조선의 소리니까 뭐 당분간은 조선일보를 가지고 다음 주쯤인가 한번 TV조선을 한번 해볼까. 네, 예. 그리고 가끔씩은 조선중앙방송도 한번 해볼까. 북한에 다양한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네, 조선의 소리니까요. 네. 네. 그리고 가끔 헬조선 소리 같은 것 좀. 네. 네. 뭐 차라리 노래를 인페르노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불나고 막 그런 게 낫지 않아? 아니, 유튜브 무료 음악이 다 이런 평화롭고 막 이런 것밖에 없더라고. 이제 무서운 게 별로 없어요. 그렇구나. 예, 어쨌든 조선일보 사설을 가져왔고요. 예, 일단은 첫 사설은 26일 사설입니다. 10월 26일이에요. 예. 네. 억지- 그저께 사설이군요. 네. 억지로 한강보 열어놓고 조개구조 코미디. 예, 억지로 한강보를 열어놓고 조개를 구조하는 코미디. 예, 그걸 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네. 이게 뭔 얘긴가 했더니 전 이런 뉴스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상류로 10km 떨어진 곳 이제 한강에서 네. 거기에서 모래톱과 안반이 드러난 모습이 어제 보도가 됐대요. 이 볼을 열음으로써 네. 볼을 열면 물이 빠져나가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막 조개를 구조해야 돼 그래가지고 알바 12만 원짜리 단기 알바를 고용해서 폐류 같은 거를 어폐류 같은 거를 이렇게 건져내는 네네. 그런 알바라고 더러운 것도 걷어내고 그랬겠죠. 네. 그런 알바를 해가지고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네. 우리나라는 뭐 독일의 그 무슨 강이냐 그 강이랑 비교해서 수량 저장 능력이 예. 뭐 6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러는데 네. 가뭄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홍수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막 이런 막 얘기하고 또 환경에 대해서 니들이 자꾸 까는데 지금 환경이 지금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원래 환경은 5년 10년 기다렸다가 하는 거다 네. 그런 주장을 펼쳐요. 4대 강할 때랑 굉장히 다른 내용의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게 그리고 이 같은 짓을 하는 거는 지금 정부가 전 정부를 적폐로 몰기 위해서다. 네. 이명박과 박근혜를 적폐로 몰기 위해 일부러 이런 쇼를 하고 있다. 예, 이거는 이제 이명박이 포커싱이겠죠. 네네. 어쨌든 그럼 전전 정부잖아요. 예, 어쨌든 전 정부를 이명박근혜라고 내가 묶어 그냥. 네. 지금 머릿속에서 씨발 그러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어쨌든 그러면 이거는 단순하게 반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5년 10년 뒤에 보자 그러는데 이미 이 4대강 지어진 지가 아무리 짧게 봐도 5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5년 동안 환경이 아작났잖아. 네. 그럼 어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냅둘까? 그렇게 5년 10년 더 냅둘까?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뭔가 우려되는 지점이 있고 환경적으로 이슈가 좀 생길 것 같으면 미리미리 조치를 뭐라도 취해놓는 게 올바른 태도이겠죠. 경험에서 뭔가 학습한 인간이라면. 예. 그리고 아니 상식적으로 환경부 공무원이면 네. 이걸 보면 답이 안 나오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어? 그러게요.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놀아? 이거 보고?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그래서 뭐 다양한 우려는 알겠는데 네. 이런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역으로 또 예. 그런 거의 일환으로 된 거니까 음. 무슨 뭐 적폐로 몰고 있다. 그러면 애초에 박근혜 정부 때 지들이 까주든가 심각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녹조 현상은 진짜 누가 봐도 심각했고 그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한강에 그 강가에 녹조 쫙 풀려가지고. 네네. 근데 수문을 열고 나서부터는 확연히 없어졌거든. 그렇죠. 네. 물론 올해가 비가 좀 많이 내리긴 했어. 그걸 감안하더라도 확 없어졌잖아요. 올해나 녹조 생겼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렇죠. 네, 또 왜냐면 생기긴 생겼겠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네. 걸쭉한 녹조
아니었다. 예, 뭐 뉴스가 예. 그렇게 크게 안 나오는 걸 보아 네. 예,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었을 테고. 원래 녹조 라떼가 심각했었으면 100% 조중동에서 이거 봐라 이러면서 이제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안 실렸다는 것은 이전에 비해서 의미 있게끔 그러니까 수질이 좀 개선이 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한강에서도 혹시나 모를 환경적인 문제가 생길 걸 대비해서 걱정이 될 때 뭐 어필이든 뭐든 일단 구하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이렇게 까는 것은 존나 억지다 라고 결론 지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물론 보호를 개방을 하면은 수위가 낮아짐으로써 주변에 농사 짓는 분들께서 조금 싫어하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렇죠. 근데 뭐 한강인데 뭐 농사 누가 뭐, 짓나요? 아우, 한남동 그 대림미술관 그런 데서 누가 농사를 짓냐고. 한강 고수부지에서 이 사람은 한강 수계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데 거기에 농사 짓는 사람이 하나 없나? 저 그거는 알아요. 확실히 저기 상주 네. 이쪽에 낙동강 흐르는 데잖아요. 네. 낙동강 수계잖아요. 거기는 농사 짓는 분들이 보호 같은 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하곤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확실히 농사 짓는 분은 물 가둬놓는 게 중요하니까. 네네. 뭐 최근 몇 년간 가뭄이 심하긴 했잖아요. 예, 예. 어느 정도 도움은 받았지. 음. 네.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네네네. 사람이 이익을 보는 것보다 자연이 파괴됨으로써 생기는 그 피해가 훨씬 클 수가 있다는 점을 네. 좀 서로가 인식을 해야 되겠죠. 예. 네. 그리고 한강 정도는 괜찮아. 네. 네. 그리고 난 마실 물이 더러운 게 더 기분 나쁜데? 그러게요. 예. 어쨌든 그 다음은 네. 그 다음 사설은요. 27일 사설이고요. 어제 거군요. 예. 네. 민노총 압박으로 공개 채용 1.5%. 음? 청년 지역 원천 봉쇄. 그 제목들 뭔 소리인지 모르겠잖아. 민노총 압박으로 공개 채용 1.5%, 청년 취업 원천 봉쇄. 이게 공항공사에서 네. 정규직 사업 1호잖아요, 이게. 정규직 전환 사업. 이거를 전환하려고 했는데 예. 공개 채용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비정규직이랑 경쟁을 붙이려고 했는데 네. 기존에 있는 비정규직들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민노총과 함께. 네. 우리를 먼저 정규직 시켜줘. 라고 했다. 그래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뭐가 많이 뛰어갔는데요, 지금? 네, 그런 주장이에요. 온두라스에서 한국을 건너뛴 것만큼이나 많이 그러니까 건너뛰었는데. 지금. 뭐냐면 1.5%라고 나왔잖아요. 네. 공개 채용이 1.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규직화로 막 돌리잖아요, 지금. 예. 막 돌린다 그러는데 비정규직을 돌리느라 공개 채용, 그러니까 신규 20대 인력이 채용이 안 된다고. 신규 청년 인력이 1.5%밖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청년 실업률이 심각해진다. 예. 문재인 정부는 뭐 하냐? 민노총의 세상이냐? 잠깐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려다 보니까 청년 일자리 티오가 요거밖에 안 남아가지고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아까 인천공항에서 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규직화하면 정규직 티오가 그만큼 줄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거를 원래는 나라에선 공개 채용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경쟁. 그렇지. 예, 이 청년들이랑 비정규직이랑 경쟁을 시킨 다음에 시험이다 규직. 예,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 민노총이 그게 안 된다. 일단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화 시켜라. 네. 이 얘기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일자리 없는 청년들은 어떻게 되냐라고 우려하는 거예요. 와, 이것만 보면 정말 민노총 나쁜 애들이네. 뭐 이 적폐가 따로 없네, 적폐가. 민노총이 일루미나티예요. 막 문재인이랑 쥐고 흔들고 있고 뭐 난리. 이 부분만 편집해서 보시면 보수 채널이 따로 없네. 민노총 아웃. 네.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의 입장이야 언제나 이렇지만 이것도 약간 사실관계를 비튼 게 많죠. 예를 들어 나라에서는 정규직화를 무조건 시켜줘야 되는데 정규직이 다 안 된 사람들은 자회사의 정규직이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시켜주기 힘들잖아. 그리고 애초에 공개 채용은 따로 계속 해요. 이거랑 미묘하게 안 겹쳐. 물론 일자리가 줄을 순 있지. 새로 뽑는 사람이 신규 채용이 줄을 수는 있지만 언제나 공개 채용은 그대로 있고 그대로 비정규직들을 그대로 정규직화만 시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정규직화 시키는 거랑 새로 공개 채용은 사무직을 새로 채용하는 거랑 뭐가 이게 같아. 아예 직군이 다른데. 그렇지. 그래서 정규직을 늘리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래서 논리가 완전히 빈약해요. 그 아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예, 인천공항공사와 서울교통공사는 작년 기준 직원 평균 급여가 각각 8,140만 원, 6,700만 원에 이른다. 네. 너네 진짜 이른다. 그냥 맨날 이런 거야. 무조건 뭐뭐 나오면 공기업 나오면 맨날 연봉 얘기야. 아 좋은 곳이다. 예. 돈 많이 받는다. 아니 꼭 시위는 가난한 사람만 해야 돼요? 정말? 아니 청소하는 분이 이 돈 받으면 안 돼? 직업에 귀천이 없는데. 그분들이 만약 정규직 해봐. 되게 열심히 일할걸?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물론 이 얘기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갑자기 무슨 연봉이 뭐 8천씩 받게끔 계약서를 다시 쓴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쵸. 그렇게 받는 것처럼 이게 만약에 정규직해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연봉 4천 못 넘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냐면 비정규직이 정규직 된다고 해서 바로 경력직으로 해주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신규 채용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완전 신입으로 들어가고 그 상태에서 연봉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잖아 다시. 그리고 이분들은 애초에 나이가 꽤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연차가 이게 뭐야 이 8,140만 원? 이분들 들어가면 이 연봉도 줄걸? 평균 연봉? 그렇죠. 7천대로 진입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래 하위 단위가 많아지면 당연히 그러는 거잖아 서로. 그러니까 정규직화를 함으로써 일자리 안정성을 올리는 것과 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의 파이를 키우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예.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청취자분들 정도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정규직이 되면 좋은 혜택 때문에 시켜준다는 거야. 그렇죠. 정규직이 되면 나중에 뭐라고 국민연금 그런 것도 늘고 그렇죠. 다양하게 4대 보험. 의료보험이나 4대 보험이나 그런 게 혜택이 엄청 느는 거고 아까 형님이 말했지만 일자리 안정성이 생겨서 쉽게 자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일하는 사람도 안심하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예. 그리고 나중에 가서 정규직 가다 시켜준 다음에 나중에 함부로 비정규직 못 뽑는 거예요 이제. 맞아요. 예, 이거 정규직 시켜줘야 되는데 차라리 정규직 뽑고 말지 신중하게. 그리고 오히려 더 신중하게 뽑기 때문에 쓸데없는 돈 낭비를 안 해요. 비정규직 뽑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그거 하잖아요. 그 업체 하나 두고 하잖아요. 아웃소싱. 네. 아웃소싱 업체한테 그걸 좀 줘? 많이 줘. 그래요. 걔네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아웃소싱 업체도. 맞아요. 네. 네, 어쨌든 빡쳐서 오래 했는데 이런 주장을 하고 맨 마지막 민노총의 나라냐 이런 주장을 해요. 네. 예,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예, 그 다음 사설 27일 사설이고요. 현대차 최악 부진 불길하다. 현대차가 뭐 돈을 많이 못 벌었나 보죠. 현대차가 2000 몇 년 이후였지? 어쨌든 2000년 이후 중에 가장 안 좋은 매출을 기록했어요. 21세기에 들어서서. 예, 거의 안 좋은 이게 몇 번 없대요. 이 정도 레벨까지 떨어진 게. 네네. 예, 그 작년보다 4분의 1로 줄었대요. 이번 분기가. 예. 근데 불길하대잖아요. 당연히 불길하지. 뭐 일자리도 없고. 근데 일단 지들이 못한 거 아니야. 현대차의 경우에는. 예. 예, 중국도 요즘 훈련하고 있다고 다른 기업은 다 말하는데. 네. 예, 자동차 산업이 중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나? 그리고 현대차는 본인들이 약간 개혁이 늦었어요. 안타깝지만. 예, 약간 뭐 세습 때문에 좀 힘들었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현대그룹에서 뭔가 혁신, 개혁 이런 거는 현대카드가 다 몰빵받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현대카드는 그 콘서트 때문에. 그렇지. 여기 네. 그런 원인 이게 있어요. 경영진의 혁신 부족과 강성 귀족 노조의 고임금 투쟁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하니까 이거는 언제나 들어가는 거예요 조선일보에. 민노총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 씨발. 네, 그 경영진의 혁신 부족은 현대자동차가 언제나 지적받던 사안 중에 하나였고, 근데 꼭 이걸 꽂아 붙이는 거예요. 강성노조. 물론 현대차 강성노조의 문제가 있겠지. 아예 없을 수는 없잖아요. 모든 원인에서 그걸 제로로 만들 수는 없잖아. 이것도 뭐 만약에 그 근데 강성노조보다는 경영진의 무능이 더 큰 거지. 그렇죠. 강성노조가 판치기 하는 것도 경영진의 무능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게 진짜로 강성노조가 문제고 걔네 때문에 막 못 살겠고 이러면은 그 강성노조가 원활하게 그 업무적으로 조율을 해서 뭔가 일을 잘 되게 만들고 회사를 성장시키게 만들게 하는 경영진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 결국에는 이 사설의 핵심 포인트는 네. 근데 뭐 조선일보 대부분 그렇지만 막판에 다 나와요. 음. IMF 때를 거론해요. 네. 그때랑 뭔가 굉장히 비슷하다. 막 그런다. IMF 때랑 비슷하다. 이거 기아 자동차도 막 이렇게 조금 흔들리고 들어오십시오. 네. 기아 자동차 흔들리고 그러고 있다. 네. 제일 마지막 정부가 손 놓고 경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까지 닮았다. 이 말을 하고 싶었군. 네. 아. 딴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사설 다 지우고 제목 현대자동차 최악 부진 불길하다.
한 다음에 내용. 내용. 예, 정부가 정부가 손 놓고 손을 경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까지 닮았다. IMF랑 이렇게 하고 끝내지. 지금 김영삼 까는 거죠 이거. 돌아가셨다고 아주 그냥 이것들이. 예. 이게 말이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결국에 경제나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사실 지금 재료를 이렇게 잘 깔고 있거든요. 보수 쪽에서 인터넷 그리고 이제 신문 지상 다 포함해가지고 뭔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쭉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 정부가 뭘 하고 있냐 이렇게 마무리가 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를 망치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뭐 북한이라든가 운동권, 뭐 강성노조, 민노총, 뭐 약간 그런 식의 어떤 이 진보 측의 어떤 인사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문제라고 하면서 정부를 이제 압박해 들어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지금쯤은 신문을 다 제대로 읽을 줄 알기 때문에 조선의 어떤 이런 헛짓거리 매우 좀 불쌍하다고 생각된다. 윤서인 만평 같아요. 왜 정부는 현대차는 신경 안 써? 다른 데 신경 쓰면서 현대차 신경 써가지고 북한 데려가지도 않았잖아. 미국 가가지고 막는다길래 정의선 안 데려갔거든요. 네, 이번 북한에 이번에 4대 기업 중에 유일하게 안 간 사람이 정의선이에요. 네, 그러네. 미국 가가지고 관세 그거 어떻게 해결하라고. 나도 이러면 조선일보 사서 쓰겠다. 불길하다. 모든 걸 다 불길하다 막 이러면. 불타오르네. 파이어.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사설은요. 네. 네, 탕탕절에 나온 사설이고요. 26일이죠. 네. 특별재판부라니 이 나라의 혁명이라도 났나. 예, 이게 뭐냐면 특별재판부가 왜 나왔냐면 특별재판 말 그대로 법원과 다른 새로운 재판부를 임시적으로 만들자. 사법농단 때문에. 예, 그게 사법농단 때문에 만든 건데 이 특별재판부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당이 찬성했어요. 맞아요. 그래 만들기로 했어요. 예. 그런데 조선일보는 특별재판부라니 의안이 특별재판이라니 혁명이라나 내가 모자라니라 거의 그 레벨로. 이게 무슨 소리요? 예. 그렇죠. 안 되겠어. 설치합시다. 특별재판부 빵. 병원 삐요. 아니 여기가 어디요? 하지 마세요. 이것은 특별재판부입니다. 이거는 네. 이 사설은 그러니까 특별재판부 자체를 까는 거죠, 당연히. 네. 근데 검찰이 제기한 구속영장에 제가 안 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계속 기각이 됐었거든요. 그 구속영장도 맞아요. 기각되고 계속 압수수색영장도 기각되고. 그래 양승태 차 하나 좀 뒤집어 보고. 그래가지고 재판부가 하면 안 된다 이거. 사법부를 까는 건데 어떻게 재판부가 이거를 판단하냐? 그러니까. 그 특별재판부를 만들자. 되게 지극히 상식적인 거잖아요. 네. 네. 국민 감정으로는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이거는. 예. 그리고 그 정당, 4개의 정당이, 자유한국당 빼고 모든 정당이, 대한민국당은 여기서 패스겠네? 이쪽 4개의 정당이, 이걸 찬성했다는 거는, 이쪽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심지어 여기에 보수당도 들어가 있어. 바른미래당. 네. 네. 그러니까 아예 말도 안 된다는 건데, 자기들은 이게 왜 이게 말도 안 되냐라고 얘네 주장이 뭐냐면, 특별재판부를, 설치한 적은 딱 2번 있대요. 있었어요 사례가. 네. 건국초기 반민족 행위자 처벌. 반민특위. 4.19 이후 3.15 부정선거 관련자 소급 처벌. 네. 근데 이게 사회적 대혼란기에 있었던 거였는데, 사회적 대혼란기에 있었던 거였는데, 지금 이거를 하겠다는 거냐? 네. 아이고 큰일 났다. 막 그런 거요. 이 나라가 4.19급의 어떤 큰 사건이라도 터진 거냐? 네.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로 반박할 수 있는 게 이 다음부터는 독재 정권이었어요. 지들 마음대로 판결할 수 있었어. 그렇지. 야 이거 얘 보내. 네, 김기춘이 그냥 손가락 하나 만들어 훅훅 가고 그런 생각에 막 판결 때리던 때였잖아요. 영화 변호인만 봐도 몰라? 그러니까. 네, 그리고 2번째. 얘네가 왜 이렇게 조선일보가 왜 이렇게 오버를 떠느냐 생각을 해봤어요. 조선의 소리로서. 예. 예, 그 마음의 소리를 들은 거죠. 조선의 마음의 소리. 예. 건국 초기 반민족 행위자. 네. 3.15 부정선거 관련자. 이 2개 왠지 다 연관돼 있는 것 같아. 그 이번에 재판 관련 사법농단 관련이 연관돼 있나? 조선일보에서 던졌다는 소리 있잖아요. 연루돼 있는 게 9건 있어요. 예. 네. 거기에서 이게 법원 행정처에서 이렇게 써주시오. 네. 라고 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3개 다 연루돼 있어 지금. 그렇습니다. 예, 나와야 돼. 예, 우리 방가 나와야 돼. 그렇죠.
반가. 대법원으로부터 기사 청탁이라든가 홍보 청탁을 받은 거예요, 조선일보가. 대법원 그 판결과 관련해 가지고. 네. 어쨌든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래서 조선일보는 이 나라에 무슨 혁명이라도 난 건가? 났죠. 네, 났죠. 예, 사법농단 레벨인데 이거는 역대 거의 헌법의 이념으로 치면 박근혜보다 나쁜 거예요, 이거. 헌법을 그렇죠. 농단한 맞아요. 겁니다. 예, 박근혜는 지가 잘 몰랐다고 쳤는데 이건 알면서 한 거잖아. 알고 국민 중에 있고. 박근혜가 알면서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몇이나 있겠어? 난 몰랐다고 생각해. 알았다고 생각해요, 박근혜가? 저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좀 몰랐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완전히 야, 몰랐다고 해야 보수가 보는 거야. 아, 그래? 몰랐을 것 같나? 겁니다. 몰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버튼.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네. 박근혜는 잘못되지 않았어요. 네. 사법부가 잘못됐어요. 박근혜를 석방하라. 최수진이 잘못된 거야. 사법부랑. 여러분 토요일날 광화문에서 봅시다. 아니 근데 진짜 블라인드를 태극기로 칠해야겠어 여기. 옆에 이공기도 나그러. 근데 불태요 이렇게. 정치책이라는 게 이런 대사건 같은 걸 겪어보면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행정부에 대한 견제할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이 있어요. 그거는 과거 우리가 독재를 겪었기 때문에 네. 야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독재가 할 수 없도록 행정부를 이렇게 견제하고 저렇게 견제하고 국회의 권능을 강화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헌법 개정도 87년 체제로 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사법부가 이 정도로 갔다라면은 이 사법부 자체의 비리나 범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점점 필요해지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여러 번 공부를 해봐도 대체 우리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임명권, 뭐 국정감사, 뭐 이 정도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사법부도 사법부 자체를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특별재판부가 있다거나 그런 꼭 3권 분립일 필요는 없어요. 5권 분립이어도 되고 6권 분립해도 좋으니까 그 권력 기관별로 서로가 견제하고 견제받을 수 있는 이런 유기적인 구조를 짜야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고요. 그 사법농단의 경우에는 정말 이 골치가 아픈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재판부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자신의 형량을 결정하라고 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 나온 부분이지만 그것에 비추어서 이 사설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호들갑스러운 일이냐로 자꾸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특별재판부라는 특별한 기구가 필요할 만큼의 사건이 대한민국에 일어난 것이구나라는 시선으로 이 이후로도 나오는 여러 가지 보도들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확실히 재판부가 눈치를 많이 보는 게 이번에 한 명 구속시켰잖아요. 네. 계속 안 시키다가 임종원. 예, 이렇게 논란이 많으니까 그분은 사실 당연히 구속이 돼야 될 분인데 진작에 됐었어요. 너무 안 됐죠, 그분은. 뭐 어쨌든 재판부도 생각이 있으면 이제 이걸 받기 싫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재판부를 받기 싫기 때문에 그랬을 수는 있지만 그러면 계속 일관적으로 그렇게 자기들일수록 더 매를 세게 때려야지. 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 사설도 탕탕절 사설이고요. 예, 남북 비준 문제 자기 무슨 너무 심하다. 예, 그 9.19 그 성명이겠죠. 예, 그냥 이거는 뭐 제가 뭐 북한 관련은 사실 조선의 소리니까 네. 좀 해야 되지만 사실 별로 하기도 싫은 게 너무 똑같아 맨날. 논조가. 예, 네. 뭐 이것도 뭐 북한에 대해서 그냥 일관적으로 까요 그냥.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 꼬봉이냐, 호봉이냐. 거의 그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남북의 평화 이상에 지나치게 빠져들여 방향을 잃고 뭐 북한을 막 국가로 인정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른다 막 거의 그런 식으로 레벨 얘기를 하는데 예. 북한의 경우에는 이 국제법으로 나라하고 우리나라에서만 뭐 군대에서 주적으로 하는 거지 국제법상으로는 나라로 인정받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 뭐라 그래 제재도 걸을 효력이 있는 거고, 나라도 아닌데 어떻게 유엔에서 제재 걸면 무슨 효력이 있어? 여기서 잠깐 비준이라는 것이 뭔지를 설명드리자면은 괜찮습니다. 그럴까요? 비준 그냥 컨펌 도장 빡 찍는 거잖아요. 맞아요. 결제 말이 저 비준이고 국회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뭐 위키피디아까지 여시면서 필요 없고요. 예, 맞아요. 이거는 그냥 북한 얘기는 넘어갈게요. 네, 어차피 북한에 나오니까. 대한 그 조선일보의 일관된 사상을 여기 잠깐 정리하면 그겁니다. 자기 그러니까 혐오. 맨날 그렇기도 하고 시유 구도로 말씀드리면 친구들끼리 얘기하는데 뭐랄까 친구들끼리 뭔가 이렇게 딜 칠 때 있잖아요.
그럼 나도 뭔가를 내놔야 되고 응. 이거 내놓을 테니까 그러니까 두꺼비한테도 심지어 두꺼비한테도 새 집을 받기 위해서 헌집을 달라. 근데 일단 새 집을 내놔라. 음. 그리고 무릎 꿇고 바쳐라. 그러면 상황을 봐서 우리가 헌집을 주겠다. 이런 태도예요, 약간. 이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 뭐랄까요? 물론 북한이 정식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정식 국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체제가 갖춰져 있고 지도자가 있는 한 집단, 한반도의 북쪽을 무력 점거하고 있지만 그런 집단과 협상을 하려고 한다면 진짜로 다른 나라와 외교 협상하듯이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 과정 속에서 뭘 더 비중 있게 놓느냐는 이제 뭐 생각이나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일단 무릎 꿇고 다 버리고 오면 용서해 줄게 식으로 나선 그렇게 협상하라는 거는 협상하지 말란 얘기이기 때문에 그 지점을 이제 좀 염두에 두고 조선의 사설, 북한 관련 사설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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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니까 저희는 두꺼비에게 되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었군요. 헌집을 줄게 새 집을 달라는 거잖아. 아, 예, 그렇죠. 그래서 두꺼비들이 사람 있는 곳에 잘 안 오잖아요. 그렇구나. 존나 꼴 보기 싫어. 그러니까. 이 새끼들 황소개구리나 풀어놓고 씨발놈들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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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지금 몇 개 남았나요? 이제 마지막 사설이고. 아, 예, 알겠습니다. 25일. 예. 탕탕여자로 보니까 역주행하고 있었네. 예. 아, 최근 거부터 올라가고 있었고. 예. 반대로 읽고 있었네요. 아, 예. 예. 상관없어. 예. 정신 차리시고요. 예. 네. 전등끄기 등 단기 알바 59,000명. 정권 내내 이럴 건가? 예, 이거에 대해서 답을 먼저 드리자면 설마. 아, 예. 예, 일단 전등끄기 알바가 있다고요? 야, 뭐 그렇게 막 오도하는 거죠. 뭐 그냥 사무실에 앉았다가 불 끄고 간다는 걸 전등끄기 알바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네, 별 할 일 없이. 그러니까 되게 철학적으로 잘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등끄기 이런 거 이제 네, 되게 꿀알바. 정서적으로. 그래서 저는 설마 이랬거든요. 전등끄기라고 해서 되게 별거 아닌 걸로 돈 챙겨가는 알바인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 잘 알고 보니까 뭐 예를 들어 과천의 정부 종합청사에 있는 수천 개의 등을 1분 안에 끄고 나가야 되는 알바라든가 정말 프로페셔널함이 엿보이는 전등끄기 알바였던 게 아닐까 이 정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얘네 제목으로 잡은 거는 제가 말한 그 월급 루팡 얘기고 네네네. 그런 것도 있어요. 아, 있어요? 그 에너지 절약 지킴이라고 해가지고 네네네네. 그 뭐 불 아무도 없는 사무실 불 끄고 그런 걸 대학생들한테 시키고 무슨 뭐 네네네. 보고 형식으로 제출해라 그런 것도 있고 음. 그런 거예요. 근데 얘네의 전등끄기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 물론 음. 사설에도 그 내용은 있긴 한데 음. 전체적으로 보니 전등끄기는 그거죠. 월급 루팡 얘기. 그냥 야근하는 거에 이름 올려놓고 가만히 있다가 안 하고 뭐 그냥 그러고 그냥, 있다가 그러니까 수당이나 챙겨 먹고. 이게 정부가 이제 일자리 대책을 내놨어요. 네. 근데 이게 단기 일자리가 한 3개월에 6개월 정도 있는 단기 일자리가 네. 59,000개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네. 이거를 급주해서 넣었다. 세금 퍼주기다. 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공격하려면 그렇게 공격하면 안 되지. 차라리 소득주도 성장을 이거에 공격하든가. 차라리 소득 뭐라고? 소득주도 성장을 예. 이걸로 공격하든가. 네네. 이거는 사실 돈을 준다는 거는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이잖아요. 예. 돈을 일단 주고 이걸 써서 경기 활성화를 시켜라잖아요. 그렇죠. 내수를 활성화시키자.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 임시 변통으로 세금 투입해서 하는 일자리에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 단기라도 그냥 먹고 살라고 그 돈이 아쉬운 애들도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이 3개월이면 딱 그거에 좋잖아요. 대학생 방학 알바. 방학 때 이제 돈 모아서. 뭐 그런 거 하려는 거 같이 보이고만 내가 정확히 모르지만 59,000원의 대학생만 이거 떼거지로 잡아도 그리고 주부들도 잠깐 필요한 일들 많아요. 예. 네, 그렇게 길게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부양시킨다는 게 무조건 삐뚤어지기만 보고 그러면 다 세상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아르바이트라든가 단기 일을 모든 걸 다 생계를 위해서만 하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네가 규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 사설에서. 그럼 난 규제 얘기를 왜 하나 했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더라고. 혹시 우리 조선은 끝이 중요해. 그렇죠. 원래 조선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네. 지금이라도 규제를 혁신적으로 풀고 여기까지 되게 좋잖아. 예, 그건 뭐 기득권 노조를 개혁하는 천공법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아, 예. 예. 이 말은 예. 노조를 없애고 다 비정규직을 시켜라. 음. 종래에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설 쓰는 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너도 비정규직 돼 임마. 이건 비정규직 아니야? 그런가? 예. 칼럼리스트 그런 건가? 네, 왠지 그런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지금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저씨 아저씨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유 아저씨.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아 예.
사실 일단 제일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녹화가 이제 거의 다 끝났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지금 마무리 멘트하면 끝이에요 지금. 사람들 졸리지 말라고 아. 이렇게 운지를 하는 거야. 깜짝 놀랐네. 말이라도 하고 해야지든가. 난 심지어 아, 지금 배터리 모자를 저기 꼈잖아. 어디에 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 조명. 조명에 꼈어요. 저게- 저 조명이 그거구만. 그 보조 배터리. 존나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저건 보조 배터리인데 조명이 되는 건지 조명인지 보조 배터리가 되는 건지 정체를 아직도 난 모르겠어. 둘 다. 100번이 되면 둘 다. 그렇죠. 난 둘 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득주도 성장도 싫고 내가 이제 세금을 이렇게 막 아무데나 막 흩뿌리고 낭비하고 다닌다는 정부란 이미지도 주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엮을 만한 건수만 찾으면 사실 이렇게 깔려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언론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노조가 나왔어. 노조를, 기승전노? 기득권 노조를 없애야 된다.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물론 저희가 모든 노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착하고 정의롭고 도덕적이고 이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나쁜 놈도 있고 착한 놈도 있고 그래. 세상 살이 다 그런 거지. 조선일보 노조. 그래. 거기 노조 위원장 아주 좋으신 분이잖아. 조선일보 노조에도 좋은 분이 있다고요. 본인들 노조에도 아주 그 노보에서 막 엄청 깠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조선일보 노조는 만약 조선일보 노조가 뭐 논평 발표한 거 있잖아요. 그럼 알바가 못 붙는다 그게. 댓글 알바가. 그렇지. 거기 댓글이 가장 클린해. 그렇지. 그 조선일보 야 너네 왜 쓰냐? 이런 것도 없고 거기에 무슨 알바가 붙어 뭘 쓸 거야. 그러니까요. 참 재밌더라고. 네. 그래서 난 조선일보 노조 기사만 쓸까. 그거 괜찮은데? 조선일보 노보 하나만 좀 들고 와봐라. 너 매주 이 방송 끝날 때쯤에 조선일보 노조의 소리 한번 해볼까? 괜찮네. 노보를 들고서 노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이거 괜찮네요. 강성 노조의 끝을 보자 우리. 그렇지. 귀종 강성 귀종 노조. 형님이 읽는 거지. 그 북한 그 리춘이처럼 읽는 거지. 리치처럼 이제 한복 방상훈 사장이 그림 말하셨다. 말씀을 하시었다. 뭐 이런 거 이제 하겠죠. 장자연 사건이나 해결하라. 그렇습니다. 예. 결론이 장자연 사건이나 해결하라가 되는데 어쨌든 의식의 흐름대로 방송이 됐네요 지금. 여기까지 하고요. 결국에는 이겁니다. 저희가 이런 코너를 통해서 뭐 아까 시사 브리핑도 이렇게 설명드렸듯이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수지의 어떤 그 최고의 스피커가 조선일보잖아요. 조중동인데 그 중에 조선일보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문들이 그냥 일반 기사들은 스트레이트라서 드라이하게 약간 사실관계만 어느 정도 이렇게 전달하는 게 많고 의견이 거의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걸 사설 이런 거를 봐야 이 조선일보에서 어떤 생각으로 이 이슈를 다루는구나를 얼추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논설, 사설 이런 것들은 또 그 신문사에 굉장히 또 영향력이 있고 좀 인정받는 분들이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짜? 예, 그렇죠. 그 사세예요. 그 사세. 네,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존경받는 거죠. 대한민국은 아니고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논조와 이런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우리가 최소한 반박을 하거나 아니면 뭐 틀린 팩트를 짚거나 하려도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설하는 코너를 만들었고요. 저희는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한번 해주나? 마무리 인사는 그러면 조선에서는 뭘로 해야 돼? 반가 상훈이? 당시 가족 뚜루루뚜루 상훈이 뚜루루뚜루 그래 이거 할까? 용문이 그래야 돼? 고소당하고 싶냐? 저작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작권 때문이었어? 신고당한다고. 무반주로 노래한 것도 신고당해 여기. 명예훼손이 아니었어? 무서운 곳이에요 여기 지금. 명예훼손 당하면 난 아주 좋아요. 아주 이쪽에서 뜰 수 있는 기회야. 근데 민면 막 찾아가 살려주세요. 이러고 다스베이더 막 출연시켜주세요. 뭐 이래갖고 막 아주 뜰 수 있는 기회인데. 그렇군. 유튜브에서 저작권 신고를 당하잖아요. 영상이 날라가. 영상 안 날라가잖아. 그럼 수익이 우리께 안 돼. 한 거지. 그래서 저는 명예훼손보다 저작권 신고가 더 무섭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이
조선일보 사설과 뭐 여러 가지 시사 이슈들을 해설하는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누님이 꼭 계셨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아 근데 요번 달 내내 계속 바쁘셔갖고 계속해서 11월 초까지 바쁘다고 그러시던데. 그래서 그 정부 주도 정부 지원 사업이 끝나는 때까지는 좀 귀족 예술가. 강성 귀족 강성 예술가. 기득권 예술가 제키님을 많이 모시고 저희 또 마지막 남은 패널 있거든요. 시간이 되면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고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 시청자 쓰지 마세요. 싫어요. 찐무덤 이거 같잖아. 약간 느낌이. 나 묻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싱글링 도주사. 점은 없습니다. 예.